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뱅크 시작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모두 엉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주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예상하던 모습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재판의 공방 도중에 모두 엉터리야,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소송 전략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에 정신들 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하루 앞입니다. 다가왔습니다. 자, 의원들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네, 40년지기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정말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주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재판장에선 박근혜 무슨 심리일까요? 먼저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로 짚어드렸었죠. 이 머리 모양이 워낙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나올까 했었는데 저의 예상을 깨고 올림머리를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손길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플라스틱 핀을 사서 구치소에서 직접 머리를 올렸다고 전해지고요. 수갑을 찬 모습,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이따 짚어드릴 텐데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제 또 김태현 변호사랑도 얘기했었는데 보통은 이 수갑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했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고, 자, 수갑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박 변호사님? 이 여성이나 이제 나이가 좀 든 수용자 같은 경우는 네. 포승은 하지 않고요. 수갑은 찰 수가 있습니다. 네. 수갑을 차는데 문제는 이제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수갑이 인권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옷이라든지 뭐 가림막, 수건 통해서 가리는데 아마 내리기 전에 가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우리 기억하다시피 조윤선 전 장관이나 네. 김균일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가리고 다 내리는데 가렸죠. 네. 지금 보면 저 수갑을 보인다는 게 막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갑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라는 걸 보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피해자다. 예,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옷은 또 그대로 입었거든요. 정장에다가 네. 올림머리를 하고 구두도 신었다고 하죠. 원래 같으면 운동화를 많이 신죠. 예. 통상은 예.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는데 저런 구두, 통 있는 구두를 신었다는 것도 조금 의외이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보다는 저항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항심이요. 네. 국민이 보는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옷이라든지 올림머리하고 구두를 신고 보이지만 예. 수갑을 보임으로써 나는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 아. 뭐가 잘못돼. 그렇게 보는 게 피해자보다는 어떤 이 재판에 대한 박해, 네. 저항심을 보이기 위해서 모습은 그대로 하되 수갑은 보여주는 모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꼿꼿한 자세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다면 좀 고개를 좀 숙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동정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몇 시간 동안 딱 정자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저항이라든지 한 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저런 자세는 사실 네. 이번만이 아니고 저는 예. 습관이에요. 습관.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도 네. 보면 앉은 자리에 절대 이 등을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네. 보시면 네. 절대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본회의장하고 말이 길어지고 하면 이제 졸기도 하고 네. 뭐 뒤에 등을 붙여서 이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네. 내가 출입할 때도 보면 유심히 하여튼 보면 박 전 대통령 절대 등을 뒤에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꼿꼿한 자세. 이게 아마 네. 예전에 이제 청와대 있을 때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 교육을 받을 아. 네. 근데 그런 자세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어느 자리에 가서건 절대 등을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를 들어서 목을 뒤에 목을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목을 뒤에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자세 변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꼿꼿한 그 자세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의심스러운 게 분명 예. 이제 밤에 우리가 좀 피곤하고 하면 힘든데, 또 이게 그렇다는데. 점심 먹고 나고 이렇게 나릇하고 하면 좀 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자리를 잘 뜨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거든요. 아마 그런 습관 자체가 지금 이 재판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두 번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롭게 귓속말을 하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팔을 또 이렇게 살짝 걸치기도 하고 물론 꼿꼿한 자세를 거의 대부분 유지하긴 했지만 그렇다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물론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내보내긴 하지만 조금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첫 재판일 거예요. 아마 평생 태어나서 네. 그 첫날 재판, 23일 재판이죠.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던 재판정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질문하는 모습이 보였고 되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수십 번, 뭐 많게는 3, 40번 이상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편안함을 느낀 게 최순실 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재판 계속 받다 보니까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도 뭐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될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약간은 근데 일단은 그 목요일 재판은 이제 목요일이요. 예, 증거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도 사실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편안하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과연 저렇게 편안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인 신문도 지금 하는 상황이 생기고 증거 조사도 가능하다면 그때는 조금 여유로운 모습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최신 버전 약간의 여유를 찾았다. 그렇게 저희가 해봤는데 네. 왜 그랬냐면 웃었다는 겁니다. 조금 잠깐 옅은 미소에 메모 적는 거는 여전히 뭐 적으시는 거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변호인한테 이제 귓속말로 모두 엉터리야 뭐 이렇게 혼잣말로 되뇌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차장이 지난 정부에 그 청와대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좀 관찰을 하셨잖아요. 예. 어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런 흐름들이 무슨 심리 상태 변화라든지 도대체 노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일관된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여튼 최순실 국정원 사태 자체가 엮인 거다. 네. 웃긴 거다. 역경을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찰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날 더럽게 만들지 마라. 더럽게 내가 만들지 마라. 뇌물을 받고 네. 어떤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러려고 했으면 몰래 했지 왜 굳이 K스포츠나 같은 기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남들이 다 알 수 있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지금 어떤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재판에서 자기가 억울함을 자기의 무죄를 확인할 거다. 네. 이런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자신감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유를 찾은 것 아까 전에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 검찰에서 진술조사한 걸 모두 다 부인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로 삼았던 많은 진술들을 전부 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렇게 굉장히 장기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뭐 부직공 저항 심리라든지 네. 뭐 지지자들 향한 어떤 호소보다는 본인의 법정 다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엉터리다라는 건 어느 정도 어떤 거부감을 행사한 건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속행 재판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억울하다. 그러면 빨리 소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잊혀지기를 바란다?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심리도 숨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재판 자체가 네.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판이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지금 좀 우리가 어떤 법률적 상식과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뇌물죄라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직접 돈을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뇌물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뇌물죄 구성 요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저런 형식을 통해서 뭐 재단 같은 걸 통해서라도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법률적 상식이나 인식 예. 이거 자체는 한 70년대에 본인의 어떤 그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떤 세분화됐고 혐의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은 증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증인들의 가장 측근들이 전부 다 보면 대부분 보면 또 측근들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저런 평정심은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네. 이제부터는 증인들이 나와서 바로 눈앞에서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이 네. 네.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막 쏟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냐. 모두 엉터리라고. 그렇죠. 모두 엉터리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자신이 불렸던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다음에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런 녹취록 식으로. 제시하고 예. 통화 내역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이게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네. 좀 말만 엉터리로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안 했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검찰 쪽에서 그 이제 검증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예.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재판정에선 박근혜. 전략은 무엇일까요? 라는 걸 저희가 타이틀로 달아왔습니다. 주 4회 이상 공판 거부. 재판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혐의가. 그래서 재판장에 일주일에 4번 정도 해야 구속기간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4번 이상 하시죠? 라고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싫어요. 라고 이제 거부를 했다는 거고요.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거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조사했던 관련자도 한 150명이 넘는다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증언을 전부 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150명을 전부 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따로 해야 됩니다. 서영호 소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에 담겨있는 숨은 코드, 정치적인 전략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이번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연. 네. 10월 16일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만기 기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재판을 미루어서 10월 16일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대통령도 주사회 공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일일이 다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 재판부가 추려서 선별해서 출석시켜야 되면 장기 재판이 필수적인데 네. 유영하 변호사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고 한 범죄 혐의는 사상 누각이다. 상상과 추론에 근거한 그 억지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최대한 장기적으로 끌고 감에 따라서 네. 구속 기간을 초과해서까지 재판 전략들을 지속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법리적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저렇게 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 자체가 공범들이 다 지금 종결해가지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맞춰야 되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주 3, 4회를 해야지만이 네. 막 150여 명 이상의 증인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예. 한 명이 뭐 1분 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많게 되면 한 명만 신문하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희박하다. 방법상은 3회 아니면 4회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네. 필요한 시간에 변호인이 접견을 해가지고 네. 방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22부가 지금 그 이전에 농단 사건을 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네. 김세윤 부장판사인데요. 김세윤 부장판사가 얘기를 다 많이 잘 들어주는 성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을 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네. 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10월 16일 맞추려 그러면 4회까지 밖에 할 수 없고 오히려
검찰 진술 증거를 채택에만 시간이 줄긴 주는데 네. 그렇죠. 채택하지 않으면 네. 거기에 맞게 아마 재판부에서 시간을 맞출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제 전격적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낼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전략 자체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그렇죠. 수도 있다 볼 수 있을까요? 럭비공이라고 노승이 네. 표현을 럭비공이요. 했고요. 정유라가 지금 6월 중순 이후로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유라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다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다시요. 부장의 또 체육계 비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검찰 신문하는 과정에서 럭비공처럼 딴 얘기를 한다면 검찰이 다시 질문하면서 지금 어떤 기소된 내용에서 플러스 되는 어떤 진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이거 말고도 새롭게 수사가 개시도 될 수가 있고요. 예. 정유라가 옴으로써 최순실에 대한 진술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불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건데 이번 형사재판은 정치 투쟁보다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순수한 재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모두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